저는 올해 64입니다. 4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.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제 인생은 남편과 두 아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.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.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. 집은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집안이나 잘 챙겨. 그 말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. 둘째 아들까지 결혼시키고 나니 허전하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.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.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요. 남편과 여행 다니며 늦게나마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삶을 상상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꿈이었더군요.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.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. 그런데 그 사람이 젓가락을 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이제 우리 그만하자.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뭐라고요? 그 사람 다시 만났어. 첫사랑. 나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. 그 사람의 눈빛에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.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어요. 당신 제정신이에요? 당신은 그동안 나한테 충분히 잘했어. 고마웠어.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. 고마웠다고요?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보낸 40년을 끝내겠다는 건가요?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. 남편이 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 소리가 그렇게 낯설고 역겨운 건 처음이었습니다. 며칠 뒤 믿기 어려운 장면을 봤습니다. 남편이 그 여자에게 외제차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. 차 안에서 웃으며 손을 잡고 명품 쇼핑백을 건네며 반지를 꺼내더군요.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.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. 4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한 얼굴로 다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. 그가 입던 와이셔츠, 그가 좋아하던 넥타이 모두 정리해서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분노 때문이었는지 허무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?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. 남편은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정말로 떠났습니다. 집은 제게 남았지만 그 안의 모든 공기는 남편의 그림자처럼 눅눅했습니다. 이혼 후 며칠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숨 쉬는 것도 귀찮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남편을 봤습니다. 그 여자는 제 나이 또래였지만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고 옷차림도 세련됐더군요. 남편은 그 옆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. 그 표정을 본 순간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. 그래, 잘 살아봐라.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인생이라면. 그렇게 저는 조금씩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. 2달쯤 지났을까요?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누구세요? 대답이 없길래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.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.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죠. 그 여자 떠났어. 그래서요? 내가 미쳤었나 봐. 그 사람은 돈만 보고 온 거였어.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원하세요? 다시 시작하자.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. 이제 와서요? 정말 미안해.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.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. 그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. 2달 전 그 여자의 앞에서 무릎 꿇던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. 그때의 저는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.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당신 무릎은 그 여자 앞에서 이미 꿇었잖아요. 이제 그 무릎으로 일어서는 건 당신 몫이에요.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. 밥은 먹었냐? 몸은 괜찮냐?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그러다 결국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비참한 눈빛으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.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. 이제는 내가 이 상황을 조종할 차례구나.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.
아침이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이면 제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꺼냅니다. 내일 뭐 먹을까? 그 작은 말에도 전 웃으며 대답하죠. 당신 알아서 해요. 그는 이제 제 그림자 아래에서 삽니다. 예전엔 제가 그 사람의 그림자였지만 이젠 그 반대입니다. 그 사람이 제 눈치를 보는 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전 여전히 웃으며 말하죠. 괜찮아요.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. 그는 모릅니다.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걸. 밤마다 저는 조용히 칼을 갈 듯 마음을 다집니다. 그가 조금 더 저를 의지하길, 조금 더 제게 매달리길 기다립니다. 그때가 오면 저는 그에게서 완벽히 떠날 겁니다. 그때의 그는 제가 없으면 숨도 못 쉴 테니까요. 가끔 생각합니다. 내가 40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, 그 헛된 희생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? 그 답은 이제 하나뿐입니다. 나 자신을 되찾는 것. 그 과정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그건 제가 받았던 고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. 그는 여전히 제 곁에서 제 눈치를 봅니다. 제가 그를 용서했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아마 평생 하지 않을 겁니다.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. 그 사람을 천천히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무너뜨릴 차례.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? 아니요, 맞지 않다는 걸 압니다.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맞고 틀림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아는 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.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수를 이룰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.